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인 이 VOC 분석 관리 및 컴플레인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목 중요합니다. 그러면 VOC 키워드, 컴플레인 키워드, 요 키워드들에 대한 개념 정리. 이것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어떻게 관리하면 효과적이냐, 이런 어떤 관리 기법,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VOC 2에 대한 별표,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서비스 실패가 뭐냐, 컴플레인이 뭐냐,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VOC입니다. VOC라고 하는 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고객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꼭 컴플레인만 고객의 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안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모든 고객의 이야기들이 다 VOC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VOC가 왜 필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우리가 뭘 개선하기 위해서도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객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 여부, 어디에서 만족했고 어디에서 불만족했고 어디 부분을 개선해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VOC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VOC의 필요성은 목적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VOC가 조직에서 잘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이 프로세스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잘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접수에서 고객의 다양한 소리를 다양한 루트로 일단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너무 단일화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화되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요즘 고객들은 전화로도, 이 고객의 소리를 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이용하는 어떤 고객의 변화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채널로 접수를 받고, 이것을 통합 분석한 후에 각각의 어떤 그 조직에 활용을 하고, 중요한 거는 한 조직에서만 활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공유해서 추후 이것들을 다른 조직에서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리 시스템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VOC 처리 프로세스가 수집부터 반영까지 이 단계도 여러분들이 잘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은 전화, 팩스, 이메일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분석에서는 어떤 발생 원인과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해결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 단계에서 볼 수가 있다는,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VOC 관리 시스템의 몇 가지 주요 속성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채널 다양성 몇 번 강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다양한 채널로 수집을 해야지만 이 VOC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즉시성.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얘기했습니다. 개선 사항이든 불만 사항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몇 달 뒤에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개선이 아예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VOC 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즉시성, 그 다음에 통합성. 이거 뭐냐면 다양한 채널로 들어온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공유하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채널로 들어온 거는 해결이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B라는 채널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성이 필요하고, 이 프로세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하고
이제 해결하고 공유하고 반영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전사적으로 잘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고객에게도 적절하게 잘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이 VOC 관리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 소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객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할 때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또 출제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이런 교재 보시면은 제한형 VOC냐, 불만형 VOC냐, 만족형 VOC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항상 이런 분류 나올 때는 그 키워드의 사전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알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한, 불만, 뭐 만족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어렵진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형성 장소에 따라서도 내부 직원들이 또 얘기하는 VOC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외부 고객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외부 형성 VOC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OC와 함께 또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 빅데이터입니다. VOC는 고객의, 일단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고객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기업에게 전달한 내용이 VOC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객 관계 관리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 약간의 부족한 점들이 있다 보니 고객 경험 관리도 나오고 고객 가치라는 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 변화하잖아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VOC도 고객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또 미래 성장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나온 그 개념들이 빅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도 일단 기업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그러니까 VOC와 가장 큰 차이는 여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양이 좀 어마어마하겠죠. 고객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도 분석하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다양하고 또 가치도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복잡해지고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뭐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의 조건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기업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잘 해야 돼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싱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확보를 해야 되고 잘 분석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텍스트 마이닝.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텍스트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요즘 고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텍스트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서 거기에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와 연결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분석 기술이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석 기술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데이터 수집 기술의 이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 수집입니다. 이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좀 계량화된 수치냐 아니냐 요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했다라고 하면 만족도 조사에서 뭐 10명의 고객을 만족도 조사했는데 10명 중에 몇 명이 뭐 매우 만족을 줬고 뭐 몇 명은 뭐 그냥 만족, 보통, 뭐 불만족이 좋냐 이런 식에 대한 그런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뭐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내는 거는 양적. 근데 질적은 좀 비구조적 조사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뭐 개선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서술적인 답변을 통해서 분석하고 심층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그 수집 방법 이거는 질적 데이터 수집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개념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불량 고객 분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VOC를 통해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를 내는 고객의 행동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고객은 굉장히 좀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고객이 있는 반면에 조금 고객에게 해가 되는 아니면 다른 고객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고객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좀 분류해 보면 크게 불량 고객과 이제 우수 고객으로 분류를 했을 때 불량 고객을 또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J 커스터머의 분류가 있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무책임한 고객도 또 하나의 불량 고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 컨슈머도 또 하나의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J 커스터머의 이 6가지 유형과 무책임형 고객이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분류 기준에 따라서 J 커스터머의 불량 고객의 유형은 여기 6개로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또 개념은 뭐 무책임 고객이란 개념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블랙 컨슈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읽어보시면은 뭐 어려우신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을 텐데요. 여러분 좀 교재 좀 보시면은 대응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둑형은 일단은 돈을 안 내고 가는 고객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 순간 발견을 하면은 뭐 법적인 처벌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품에 뭐 태그를 부착을 한다거나 도난 방지 시스템을 뭐 마련을 해서 이런 고객들을 사전에 조금 좀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응 방안들이 각각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책임한 고객은 앞서서 여기 뭐 도둑형도 무책임한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괴형, 뭐 불황자형, 뭐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뭐 이렇게 그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 뭐 이런 유형의 고객들 다 무책임한 고객 유형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을 해방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어떤 그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 컨슈머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블랙 컨슈머는 약간 범죄자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기업에 아주 해를 미치게 되는 그런 불량 고객의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수 고객입니다. 블랙 컨슈머 반대말 화이트 컨슈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책임형 고객의 반대 책임형. 그래서 고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서비스 직원의 역량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매너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어진 어떤 그 롤이 있습니다. 고객한테 주어진 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이제 뭐 계좌를 개설할 때 있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한테 꼭 필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뭐 신분증을 지참한다거나 각종 필요한 서류를 뭐 지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 이쪽이 이제 책임형 고객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고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객 숙련도에 따라서 또 고객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뭐 고객 숙련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내기도 하고 잘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런 고객은 숙련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학습 지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면은 충분히 준비할 마음은 있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냥 와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학습 지원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서도 키오스크 사용을 막 불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어떤 이제 뭐 그런 그 식당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키오스크를 사용한다거나 로봇이 음식을 갖다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주문을 잘 못하는 경우 이런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학습 지원 고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과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고객 유형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 인식에 따른 고객 유형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객이 서로 이제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고객 시민 행동입니다. 근데 윈도우스에서 기업은 뭔가 혜택이 많지만 이 고객은 좀 이득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고객 유형은
고객 노예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객 적대 행동은 둘 다 손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기면 너도 이익이 가지 않게끔 할 거야 라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고객 같은 경우에 고객 적대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쪽은 앞서 설명한 그 내용 중에서 불량 고객 이쪽에 해당이 될 경우고요. 이쪽은 고객 시민 행동은 우수 고객, 특히 뭐 책임형 고객 같은 경우에 이쪽 고객 시민 행동을 하는 모습과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